Black box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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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sic. 네, 현재 시간 2024년 9월 20일 오후 4시 16분이고요. 자, 큐레이븐 아까 베테랑 편에서 네. 예고를 들었던 큐레이븐 1화입니다. 아 1화인가요? 오 부담이 확 되네. 아까 뭐 갑자기. 본 녹음에서 하긴 했지만 뭐 큐레이븐에 대해서 잠깐 짧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예, 제가 그동안 뭐 영화와 관련된 영화도 많이 봤지만 또 네. 영화가 언제 개봉하고 또 네. 뭐 영화에 관련된 각종 행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팔로우업을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어서 아마 한 20년 이상 했죠? 그렇죠. 오래 했죠. 10대 때부터 했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런 거에도 좀 관심이 있어서 네. 요새는 또 컨텐츠들이 워낙 많아지니까. 워낙 많지. 네. 근데 사실은 또 이 컨텐츠 큐레이팅이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워낙 너무 많다 보니까 더 오히려 의미가. 예, 예. 아,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자기 취향대로 소비를 하니까 시대적 그렇죠, 흐름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재미있는 컨텐츠를 원한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확하게 인기 있는 컨텐츠 중에 재밌는 게 뭐야를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왜냐면 내 아예 시간 낭비를 막기 위해서 큐레이팅이 필요하지. 네네. 사실은 새로운 취향을 소개받기 위해서 큐레이팅을 듣지는 않는 것 같아. 네네. 따지면. 결국에는 이 컨텐츠는 이 컨텐츠 자체를 즐기는 분도 있겠지만 이제 다른 것을 수단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큐레이션이 의미가 있나 싶긴 한데 하지 말까요? 이제 한다며. 끝까지 들어보세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또 불구하고. 그럼에도 사실상 불구하고 이동진의 화법이죠. 근데 이동진 평론가가 너무 많이 쓰긴 했는데 그래도 범용성이 있는 용어니까. 그렇지만서도 그치만서도 하지만 이기로서니 그럴 수도 있지만 예. 뭐 이런 거. 그럴 수 있으면서도 어. 근데 너무 또 요새는 화제작들만 부각이 되니까 알고리즘과 또 엮여서 넷플릭스도 네네. 보면은 계속 그 탑 10 컨텐츠들만 상단에 네, 노출되고 네, 네. 나머지 컨텐츠들은 내가 검색을 해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경우가 화단에 많아서 핀 장미도 이쁘지만 네, 들꽃도 이쁘다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죠. 네네 저기 어디 모퉁이에 있는 그 잡초도 뭐 맨드라미. 나름의 또 향내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나태주 베타죠. 그렇죠. 나태주 메타로 그 컨텐츠가 이런 컨텐츠도 있었네 이런 얘기를 그래도 좀 관심이 많이 있었던 사람이 이야기하면 조금 더 솔깃하게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뭐 본인 하고 싶은 대로 열심히 큐레이션 하시고 중요한 거는 결국엔 이것도 오디오 방송이기 때문에 네네. 이 방송 자체가 재밌으면 이제 그러면 이제 이분의 큐레이션 한번 따라가 봐야겠다라고 할 가능성이 있지. 막 진지하게 막 큐레이션에 집중해서 했는데 방송이 재미가 없다. 이러면은 이제 안 들릴 수 있죠. 그냥 파일럿으로 끝나는 거네요. 파일럿은 아니에요. 계속 할 생각이에요. 계속 어차피 한 달에 한 번이니까 뭐 편성은 된 거예요? 편성되죠. 뭐 어차피 뭐 시간이 남은데 뭐 이렇게 30분만 더 하면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좀 이제 좋은 작품들이 이제 많은 분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게 또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런 작품을 봤을 때 만족했을 때 내가 느낄 수 있는 만족감은 상당히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너 이게 작품 봤어? 이게 사실 많이 묻혔는데 진짜 재밌다. 그러니까요. 약간 요즘 메타로 치면 장손 같은 그런 작품들. 그렇죠. 꼭 그 시기에 그런 작품들이 한두 개씩은 꼭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작품들을 좀 소개해드리면 듣는 분들도 이런 영화도 있었구나, 이런 드라마도 있었구나 하면서 이제 좀 취향이나 시야가 조금은 아주 조금은 리릴빗 아주 조금 약간은 아주 약간은 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 너무 겸양은 또 예의에 어긋난다고 합니다. 너무 그렇게까지는 없죠. 저는 사실 이제 이분님의 어떤 이 인생 내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놈이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영화 관련 뭐를 계속 봐왔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실 너무 영화 정보에 무심해서 혹시나 좀 갈증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은 나의 어떤
녹음 기기와 너의 어떤 그런 인생 내력에 대해서 나오는 어떤 내공 같은 거를 그렇죠. 활용하면 좋지 않나. 그러니까 제가 뭐 들으시는 분한테 알려드리는 거기도 하지만 또 빌바오님한테 알려드린다라는 느낌으로 그런 어떤 스승과 제자 메타는 제가 좀 거부를 하고 싶어요. 스승과 제자가 아니라 그냥, 굳이 당신에게 같은 관객으로서 뭘 배우고 싶은 생각. 배우지 마세요. 그래요? 그냥 들으세요. 그냥. 사실 여전히 저는 영화 정보에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이제 청취자들 위해서 제가 하는 거지. 네. 그렇지만 또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이 작품 한번 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그런 거죠. 제가 뭐라고 빌바오님을 가르칩니까 사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제가 뭘 가르칠 수는. 그러니까요. 아니 뭐 옛날에 많이 진행도 뭐 한 138회나 하신 호스트 분이 뭘 그 패널한테 뭘 배울 게 있다고 또 과도한 또 그런 어떤 칭찬의 발언도 내가 보면 매기는 거구나. 어렵네요. 그래요. 일단 근데 이제 다만 뭐 유의사항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마 추천작의 대부분은 제가 보고 추천을 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더 재밌어. 놀라운 사실. 사기꾼이구나. 대놓고 이제 치팅을 한다는 거죠. 내가 후루꾸를 친다 이제 이런 마인드를 미리 얘기를 드려. 왜냐하면 저거까지 봤단 말이에요. 이게 오히려 더 신뢰가는 게 영화 정보만 보고 추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직접 보지 않고 그러니까 간접 정보만을 통해서 추천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코끼리 다리 제일 잘 만지는 장님이다. 요런 메타랄지 아니면 그쵸. 내가 대동강물 팔아보겠다라는 봉익힘 선달 메타랄지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치만 또 너무 막 제 취향에 빠져가지고 막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알 수 없는 그런 작품들을 추천해드리진 않습니다. 사실 근데 전문가라는 것이 좌정관천이라고 하죠. 우물 안에서 하늘을 보는데 근데 날씨를 맞추는 게 전문가거든요. 그렇죠. 전문가는 뭘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한정된 공간 속에서도 그런 그 섭리를 알아야 되는 게 전문가는 현장으로 가지 않습니다. 무조건 그 주어지는 정보만 갖고 때려 맞추는 게 원래 전문가의 길이거든요. 딱 주어진 프레임 안에서만 소화를 해야 되는. 그 우리 수많은 시사 방송에서 볼 수 있는 어떤 평론가들이 실제로 취재력이 있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그렇죠. 내 주변에 흘러다니는 정보를 조합하고 그걸 이제 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사실 중요한 거지. 가공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전달에 있어서는. 그래서 오히려 더 마음에 듭니다. 더 안 보고 추천하니까 더 좋아요. 그렇지만서도 엄선했다. 그렇다고 해서 대충 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나름 그 사전적인 어떤 이제 뭐 평론가분들 말고도 일반 관객분들이 어느 정도 좀 검증을 한 작품들 위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다. 왜냐하면 또 보시는 분들은 또 대중 취향이고 또 그래도 아무리 뭐 큐레이팅이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것 해야죠. 그렇죠. 어느 정도 좀 뭔가 맞닿아 있는 부분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 큐레이팅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정보 소매상의 또 덕목입니다. 그래도 좌판에 좀 매력적인 컨텐츠를 깔아놔야 사람이 이렇게 둘러보기라도 하죠. 그렇죠. 갑자기 무슨 이거 얼마예요 물어보면 얼마까지 알아보셨어요? 이런 질문도 좀 하고. 그러니까 좀 뭔가 솔깃할 만한 작품들을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고. 저는 진짜 안 보고 추천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더 매력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마 앞으로도 거의 대부분의 작품은 안 보고 추천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공개 예정작을 추천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분님이 항상 제가 이분님을 비판할 때는 얘기가 영화는 안 보지만 영화 시네 21은 본다 이런 식의 메타로. 그쵸. 제가 항상 비판을 하거든요. 시네 21 볼 시간에 영화를 한 편 보는 게 더 좋지 않냐 제 생각인데. 그렇죠. 저는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제 어떤 그 소비 행태가 이제 시험대에 오른 거죠. 드디어. 그렇지. 그 전에는 빌바오님의 어떤 이제 조언으로 끝났다면 이젠 대중분들의 또. 제가 아는 장인 중에 코끼리 다리 제일 잘 만지는 장인이라고 많이 만져봤습니다. 코끼리 다리 전문가로서. 그렇지만 뭐 만약에 제가 추천해드린 작품이 별로였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특별히 뭐 책임을 지거나 그렇지 않아? 사과를 한다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없죠. 항상 뭐 투자도 그렇지만 선택은 본인의 몫이에요. 그렇죠. 투자는 남에게 묻는 게 아닙니다. 최종 결정은 본인에게 있다. 그렇습니다. 오프닝이 좀 길었는데 9분 가까이나 밑밥을 좀 깔아봤고 그래 해보죠. 왜냐면 여기가 재미를 제일 많이 뽑아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요. 사실은. 왜냐하면 잘 나가는 그 영화 관련 방송들도 정보 쪽으로 가면 조금 이제 어떤 플레잉 타임이라든지 조회수가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요, 맞아요. 조금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맞습니다. 이 방송 자체가 재밌으면 되죠.
그래서 이제 작품을 이제 3편을 소개해 드릴 텐데 네. 또 선정 기준을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원래는 이제 곧 10월이니까 10월에 나오는 컨텐츠 위주로 짰어요 처음에는. 아 상당히 이제 직관적인 네네. 기획이네요. 근데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너무 미리 알려줘도 까먹습니다. 맞아요. 왜냐면 주중에 나오는 컨텐츠가 몇 편인데. 아니 트렌드 2027 지금 무슨 의미가 그러니까. 있냐고. 예. 네. 그냥 매주 새로운 걸 소화하기도 바쁜데 당장 뭐 3, 4주에 나올 컨텐츠를 네. 얘기하는 게 그렇죠. 그것도 조금 약간 성글다고 해야 되나? 아. 예, 조금 설익는다 이런 감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다다음 주 구내식당 메뉴에 수육이 있어도 그게 무슨 있어도. 의미가 있냐? 그렇죠. 다다음 주인데. 당장 내일 월요일 점심 식단이 중요한 거지. 그렇죠. 네. 10월 며칠 식단이 네. 지금은 안 와닿죠 사실. 그렇죠. 내일 네. 콩고기가 나오면 의미가 없다라는. 아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좀 바꿔서 음. 이제 정말 공개가 얼마 안 남았거나 네. 막 공개된 작품 위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불현듯 드는 생각인데 첫 에피소드라 그런지 분량 조절에 실패해서 원래는 30분 기획인데 네. 최소 45분 할 것 같다 이런 느낌. 아 그런가요? 일단 해보죠. 네. 네. 그래서 작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작품은요. 어... 네,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한국 영화입니다. 투두 리스트죠. 네, 9월 25일에 개봉을 하고요. 아, 와투두죠. 네. 네, 왓투두. 네. 네, 아우 되게 좀 수정을 빠르게 잘해주시네요. 아, 네. 예. 이런 뭐 영어 좀 아, 예전에 센스가 열심히 좀 한 적 역시 있어서. 또, 예. 네. 네. 해야 할 일들 하면 투두 리스트 되겠죠. 아, 그렇죠, 그렇죠. 아, 근데 네.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네, 네. 예. 아 여기 이제 빌바오님도 어떻게든 한번 또 채굴을 하는 느낌이 아, 드네요. 예. 재미 포인트를. 아, 저는 이 방송이 살았으면 좋겠거든요. 네. 아, 저도 슬슬 부담이 되는데 네, 네. 네, 우리나라 드라마 영화고요.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강준희라고 하는 그 지방 중공업 인사팀 직원입니다. 오. 이 인사팀 직원이 대규모 구조조정 업무에 발령을 받자마자 투입이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회사의 입맛에 맞춰서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과정에서 좀 본인이 괴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또 결국에는 본인이 친했던 직원 둘 중에서 한 명의 퇴직을 직접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과연 이 준이라는 인물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이 준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이 중공업 회사 직원들이 어떤 선택과 어떤 사연, 또 어떻게 반복을 하는지를 다루는 노동 드라마죠. 네. 그래서 이 영화가 그 있는데 조지 클루니가 막 직원들 자르고 돌아다니는 그 직원 그런가요? 역할하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 네네. 영화 생각이 나는데 저는 이 영화와 비슷한 다른 외국 영화는 내일을 위한 시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이제 이탈리아의 유명한 감독인 다르덴 형제라는 분이 네. 연출을 하셨는데 유독 타이핑 소리가 많이 들어가는데 네, 잘 듣고 계신 겁니다. 준비가 네네. 좀 부족할 수 있어요. 네, 상황이라서. 네. 벨기에 출신이군요. 예, 좋아요. 네, 같은 또 불어권이니까 네네. 괜찮습니다. 네. 벨기에 출신 다르덴 형제가 만든 작품인데 이 작품은 그 이제 여주인공이 자기 대신에 보너스를 선택한 다른 직원들을 설득을 해서 자신의 고용 안정을 이제 추구한다는 내용의 로드무비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계약직인 직원인데 그 다른 정규 직원들이 보너스를 선택하니까 보너스를 선택하지 말고 나를 선택해달라 이렇게 설득을 해가는 로드무비인데 좀 맞닿아 있는 지점이 있는 영화여서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네네. 제가 아까 조지 클루니 비슷한 작품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인디에어라는 작품이고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 직접 가서 너 해고야라고 얘기하는 그런 네네, 그 영화도 역할을 하는 영화는 사람인데 자기가 잘리게 되는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벌어지는 그 얘기를 알고 굉장히 좋은 영화죠. 저도 보지는 않았어요. 전 이 영화 봤습니다. 그래요? 네, 극장 가서 봤는데도 봤고. 이제 내용 그렇죠. 네, 한 10년 이상 됐기 때문에. 네. 2009년 영화니까. 이 영화를 왜 정했냐면 사실은 좀 제가 이제 뭐 앞으로 말씀드릴 두 편의 영화까지 포함하면 조금 가장 어렵고 뭔가 좀 보기 꺼려지는 영화이긴 해요. 아무래도 너무 리얼해서 너무 좀 리얼리티를 강조한 영화다 보니까 너무 리얼리티가 세면 아프게 다가와서 끝까지 못 볼 수 있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의 삶이 어떤 사용자보다 노동자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렇죠. 근데 이제 포인트는 이 구조조정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노동자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영화가 이 점을 다루고 있다는 게 저는 그러니까 인상 깊어서. 인사팀이 회사 망할 때 인사팀이 사람들 다 자르고 다니지만 제일 마지막 해고는 인사팀이다. 그렇죠. 해고로 나가는 사람은 인사팀이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네. 예, 막 그런 아이러니. 네. 그러니까 인사팀 직원들한테 뭐라 하지만 결국에는 회사한테 뭐라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인사팀 직원분들한테 항의를 하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들 간에 싸울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 환경이 어떻게 된 일인가. 사실 원인은 자르려고 마음을 먹은 경영진에서 출발하는데 네네. 물론 뭐 모든 해고가 부당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뭐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예고편을 봐도 이제 여기 구조조정 대상자로 나오시는 분들이 내가 일을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니네들이 어떻게 아냐. 같이 붙어 있는 것도 아닌데. 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등장인물도 굉장히 고뇌에 빠지고 그런 것들을 한번 또 같이 고민을 해보면서 요새는 참 뭐라 그럴까 환경이나 시스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안 하게끔 만드는 게 좀 강해진 것 같거든요. 점점 좁게 보게 만들고 네네. 멀리 보지 않게 만들고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잘못이든 그 사람이 잘해놓은 일이든 개인을 너무 치켜 세워준다거나 개인을 너무 뭐라 한다거나 그러니까 개인에게 다 그 어떤 화살이나 관심이 집중돼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노동자들도 네가 해고된 게 네가 업무 능력이 딸리거나 모자라서가 아니라 환경이 이래서 그런 거야. 대부분 사실 그런 경우가 많죠. 네. 네. 뭐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뭐 이런 거군요. 네네. 그런 메시지를 참 식상하더라도 주기적으로 환기시켜주는 게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여서 네. 참 소중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추천을 드려봅니다. 이 영화가 그래서 조금 되게 우울한 영화일 수도 있는데 또 보신 분들의 후기에 따르면 또 그렇지만은 않다고 해요. 네. 그랬기 때문에 이제 독립영화제에서 많은 호응이 있었던 걸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도 탔고요. 전 전지구 최고의 영화제죠. 아 그렇죠. 네. 올타임 넘버원 고트 영화제. 네네네. 네, 빌바오님 한정 고트 영화제.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일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 근데 세계 3대 영화제랑 비교하면 네. 세계가 부산이기 때문에. 네네. 애초부터 세계의 중심이 부산이라서 제가 잠시 오해했네요. 네네. 예. 거기 지역 영화제죠. 다 로컬인데. 네, 뭐 독일 중부지방 영화제이고 그렇죠. 프랑스 남부 영화제고 예. 뭐 이탈리아 어느 지방 영화제고. 마지막 그 어디죠? 베니스. 베니스. 이탈리아 북부 영화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독님이 실제로 그러니까 이 해야 할 일의 감독님이 중공업 회사 인사팀에서 한 4년 반 정도 근무를 하셨다고 해요. 그러면 디테일에 살아있는. 네네. 본인이 또 목격한 이야기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실제 촬영지도 조선소하고 또 서울의 삼호동 인접한 밀집된 지역에서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영화 빅토리 이야기랑 또 비슷하네. 또 맞닿아 있는 지점이 네네. 있죠. 거제 조선소 얘기니까. 네네. 예. 이게 또 부산 영상위원회 지원작이라서. 또 부산 거제 또 다리 하나만 건너면 또. 그래서 오랜만에 좀 그 리얼리즘 가득한 영화를 보고 싶은 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조선소의 노동 환경이 진짜 그러니까 조선소가 만들어내고 있는 가치에 비해서 너무 조선소의 노동 환경이 안 좋긴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같은 제조업이고 높은 부가가치 만들고 있는 자동차에 비해서 조선 산업의 노동 환경은 사실 너무 안 좋죠. 네. 뭐 안전이든 뭐 대우든 뭐든. 그렇죠. 네, 그래서 9월 25일 개봉이니까. 네. 제가 혹시 너무 많이 끼어드나요? 아니요, 좋습니다. 오히려. 괜찮나요? 네. 네. 너무 빈도를 좀 말씀해 주세요. 아니 어차피 제가 쭉 하면 지루합니다. 네, 저도 알아요. 네. 빌바오님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네, 빌바오님이 해주셔야 또 이 코너가 살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저는 사실 영화 정보 관심 없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오로지 재밌게 만들 생각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영화로 넘어가면 아버지의 세 딸들이라고 하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입니다. 네, 이 영화는 9월 20일에 공개가 되었고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족 드라마 영화입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앞두고 이제 세 명의 여성이 자매인데 모이게 되는데요. 세 자매랑 또 생각이 나네요. 또. 네, 한국 영화 세 자매가 있었죠. 네네. 네, 그게 또 비교해볼 만한 작품인 것 같아서 정하기도 했는데. 세 자매 안 봤죠? 안 봤죠. 예, 저도 안 봤어요. 네네. 그러나 비교해보라고 가만히 권하는 거죠. 그렇죠. 네. 보신 김에 이것도 보면 좋다. 아마 이것도
아 이건 티빙에 있구나. 원래 네. 땅 사라고 권할 때도 네이버 지도에 보고 추천하지 직접 그렇죠. 임장 가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본인이 소유한 땅이 아닌 걸 팔잖아요, 보통. 그렇죠. 뭐 맹지를 팔거나. 네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세 명의 자매가 자매라고 하지만 성향이 다 달라요. KT는 맏언니인데 굉장히 좀 엄숙한 스타일이고 둘째인 레이첼은 K 장녀군요. 네, 대마초 중독자고 크리스티나는 되게 차분하고 뭔가 평온한 느낌이고 왜냐면 이 세 명이 다 각기 다른 생활 반경에 있다가 아버지의 죽음을 계기로 모여서 이제 아버지의 죽음을 3일 앞두고 3일 동안 벌어지는 어떤 관계의 격동적인 흐름을 다룬 드라마입니다. 이제 더위가 한풀 꺾이기도 했고 좀 뭔가 가족 좀 불같은 가족 드라마를 보기에 좀 좋지 않나. 네, 그래서 한번 정해봤고요. 가을만큼 또 차분히 또 생각해 보기 좋은 계절이 없죠. 네네. 왜냐면 날씨가 나를 괴롭히지 않으니까. 네네. 네. 그리고 너무 막 그런 걸 집요하게 파는 영화들은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울 때 보면 힘들어요. 안 그래도 힘든데. 네, 안 그래도 힘든데. 그리고 이 가족 군상극이라고 하는 게 뭐 문화적 차이가 조금씩은 있겠지만 사연 없는 가족이 없어요, 사실. 그렇죠. 우한 없는 가족 없다고. 네. 네, 다 있죠. 그래서 어떤 가족 이야기든 다 들여다보면 분명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되게 지역적으로 갈수록 나라별 차이가 별로 없다고 느끼는 게 가족 이야기일수록 되게 어떻게 보면은 비슷해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뭐 유럽의 가족이나 우리나라의 가족 되게 문화 다를 것 같지만 뭐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달라 보이지만 안에서 고민하고 부딪히는 감정이 충돌하는 부분은 오히려 통한다. 그렇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오히려 내밀한 이야기일수록. 네네. 그래서 정말 각기 다른 보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전형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또 새로울 수도 있다. 세자매 얘기를 써놨었군요 대본에. 네네. 미안합니다. 대본을 미리 잘 안. 좋죠. 오히려 미리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세 자매처럼 여기에서도 이제 되게 TV나 영화를 통해서 좀 많이 알려진 이제 세 명의 배우분들이 출연을 해서 이분들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엘리자베스 올슨이 나오는군요. 예, 엘리자베스 올슨이 막내딸로 나오고 네. 이제 다른 배우인 캐리 쿤이나 나타샤 리온도 또 미국 시리즈물로 굉장히 또 한번 히트를 치신 분들이어서 아직 뭐 우리나라에서 인지도는 적지만 미드나 영드 매니아 분들은 아마 아실 만한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분이 이제 그게 전체를 이끌어가는 이 구성이 좀 매력적이어서 정해봤고요. 사실 가족 이야기라고 하는 게 무겁게 들어가면 한없이 무겁게 들어갈 수 있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 답답해질 수도 있죠. 네네. 그런 영화는 아닌 것 같기도 해서 좀 가볍게 그냥 넷플릭스로 틀어놓고 보기에 좋지 않나. 너무 무겁지, 그러니까 너무 막 가족끼리 막 가볍게 막 코믹적으로 소동하는 극은 별론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진지한 얘기는 안 보고 싶어. 일요일 오전에 들어놓아서 배 긁으면서 봐도 괜찮다. 네네. 그런 작품이어서 추천을 드리고 로튼 토마토 지수도 꽤 높은 편이라 네, 검증은 된 것 같아서 추천을 드려봤습니다. 또 넷플릭스 영화 오리지널이 보면은 막 무도실무관, 뭐 승리호 막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 넷플릭스 오리지널은 대부분 약간 좀 이렇게 오락적 재미가 많이 드러나는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외국 작품들 이렇게 보면 잔잔한 게 많더라고. 그렇죠. 넷플릭스 오리지널 중에 두교황이나 이런 거. 네네. 네, 아니면은 뭐죠? 결혼 이야기나. 결혼 이야기도 그렇고. 네. 뭐 풍차로 뭘 만든 소년 뭐 이런 것도 있고 이거. 그래요? 네네. 그런 어떤 잔잔한. 그렇죠. 드라마 장르를 왜냐하면 이제 예산도 많이 들지 않고. 네네. 네. 그래서 해외 넷플릭스 오리지널 중에 의외로 잔잔한 영화들이 많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사실 이제 DB 볼수록 많이 DB 볼수록 새로운 그런 생각보다 이런 게 있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아무래도 미국이나 유럽 쪽 작품들은 굳이 뭐 이렇게 대형 영화를 만들지 않아도 되니까 좀 그런 드라마 장르의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 같고 시장이 크니까 그죠. 네, 아시아나 아프리카권 영화들은 아무래도 전 세계 시청자들을 좀 후킹해야 되니까 그런 상업 영화스러운 작품들이 좀 많이 나오고 이러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뭐 그냥 뇌피셜이고요. 네, 뭐 좋은 말씀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이런 어떤 대화 주제를 물꼬를 터냈잖아요, 제가. 이런 어떤 해외 넷플릭스 작품과 한국 넷플릭스 작품의 차이가 있더라. 네네. 이런 저도 사실 스스로 칭찬하고 싶습니다. 빌바오님의 진행 능력이
여기에서 또 빛을 발하고 있지 않나. 예, 맞습니다. 네. 아주 좋아요. 네. 마지막 작품을 추천해드릴 텐데 더 커버넌트라는 영화입니다. 네, 9월 27일에 개봉을 하고요. 극장 개봉을 합니다. 그거랑 다르죠. 에일리언 커버넌트랑 다른 거죠. 다릅니다. 더 커버넌트고요. 다행히 다르지 알지만 이렇게 한번 해주는 그렇죠. 거죠. 예. 그 원래 영어 제목이 가이 리치스 더 커버넌트거든요. 그러니까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이 리치 감독님 작품이에요. 이분은 알라딘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해졌는데 원래는 약간 좀 범죄물을 잘 만드는 그런 감독님이시죠. 네. 이 영화는 전쟁 영화인데요. 아프간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프간 전쟁에 참전을 했던 군인인 존 킨리라고 하는 제이크 질레날이 맡았는데 이 존 킨리라고 하는 인물이 함께 다니던 통역관으로부터 이제 생명을 보존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을 구한 거죠. 이 통역사가 아메드라고 하는 아프가니스탄 통역사인데, 근데 이 통역사가 그 아프간 탈레반 세력으로부터 위험에 빠졌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아프가니스탄으로 향해서 이번에는 아메드를 구하러 간다는 내용의 전쟁 액션물입니다. 원래 미국 전쟁물이 사실 이 동료 다시 구하러 가는 그쵸. 내용이 워낙 많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 아프간 전쟁을 미국이 벌이면서 이 미국 군인들과 아프가니스탄 통역가 분들이 많이 유대 관계를 맺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 설정에 기인해서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합니다. 네, 추천드린 이유는 가이리 이게 무슨 소리냐면 네네. 이게 제이크 질레날이 그 자헤드라는 영화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또 배경이 비슷해 보이길래. 네. 그러니까 자헤드 2005년 작품이 이제 걸프전인데, 또 이제 중동 지역이라서. 그쵸. 그래서 좀 비슷해 보여서 비슷한 게 있었는데 하면서 찾아봤습니다. 네네. 뭐 중동 지역을 너무 통으로 보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 겸허히 수용하고요.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뭐 자헤드라는 작품도 있다. 작품에 다가가기 위한 과정에서 벌어진 작은 소동이었다. 원래 사실 첫 만남은 되게 어렵다고. 그렇죠. 네. 계획대로 되는 게 없죠. 거죠. 첫 에피소드도 어렵습니다. 네. 제 가이리치 감독님에 대한 개인 호감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네. 저는 이분 영화를 보면은 그래도 뭐라도 하나 건지는 것 같아서 뭐 시간이 아깝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알라딘도 뭐 일단 뭐 우리가 아는 얘기를 하지만 또 윌 스미스 지니가 주는 어떤 그런 흥겨움도 있었고 싸다구도 있었고. 네네. 그리고 이번에 또 다른 작품들을 보면 액션씬 연출도 뛰어나고 또 나름의 속된 말로 약간 훅가시스러운 연출이 있어서 화면 보는 맛도 있거든요. 일단 재미는 무조건 가져가는 감독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다 대고 가이리치 감독님 최근작 중에 평가가 제일 좋습니다. 이 영화가. 그래요? 네. 흥행은 좀 잘 안 됐지만 가이리치 감독 최근에 발표한 작품 중에선 최고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가이리치 작품 뭐 본 거 있나요? 최근에 젠틀맨이라고 드라마도 이제 넷플릭스로 나왔었는데 젠틀맨 나 본 것 같아요. 네, 영화 한 2번 봤고요. 네. 굉장히 그 어떤 영국 그 신사들이 신사들의 심사가 꼬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영국 건달 영화인데 재밌습니다. 추천드리고 신사인 척하지만 알고 보면 그러니까 건달인데 신사이면 어떨까? 그래서 뭐 휴그랜트도 나오고 재밌겠는데? 네네. 그 영국에서 좀 네로라 하는 배우들이 많이 나오는 영화입니다.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또 있나요? 네. 그리고 이 영화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프간 전쟁을 다루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참전군인과 이제 현지 통역사 간의 얘기를 통해서 이 아프간 전쟁을 한번 또 되새겨보는 우리가 제3국 관객으로서 한번 또 되짚어보는 또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아프간에서 또 미군이 철수했기 때문에 완전 거의 패배했죠. 그러니까 미국은 알카이다 소탕하려고 아프가니스탄 친 건데 뭐 알카이다를 거의 사실상 부활시켜준 셈이 돼버린 결과가 나와서 이 점을 좀 뼈아프게 지적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프가니스탄이라는 그 나라가 참 역사가 재밌어요. 소련의 침략도 있었는데 물리쳤고 미국도 침략했지만 실패했고 그래서 그리고 20년 동안 전쟁을 했잖아요. 장시간. 생각보다 오래됐네. 뭐 그래서 흥행을 못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좀 아픈 부분 아직 현재 진행형인 부분이기도 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또 전쟁 영화니까 좀 큰 데서 보면 재밌잖아요.
네. 예, 스케일이 있고 또 뭐 전쟁 액션 씬들이 또 긴박감을 느끼려면 아무래도 뭐 홈시어터를 잘 구비를 해놔도 극장에서 보는 것만큼의 어떤 스릴감이나 네. 전율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네. 극장에서 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그 이제 할리우드 영화들이 주기적으로 개봉을 해서 이제 뭔가 느끼기 힘든 부분일 수도 있는데 사실 애매한 영화들이 개봉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막 큰 스튜디오가 만든 큰 영화들 위주로 할리우드 영화도 우리나라에서 소개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모든 할리우드 영화가 한국에 들어오진 않죠. 그렇죠, 그렇죠. 나중에 그냥 OTT로 공개되는 경우가 그렇죠. OTT, VOD로 가는 영화들이 많고 사실 전쟁 영화 같은 경우는 요새 워낙 사극이나 이런 서사극이 잘 안 되다 보니 극장에 소개가 잘 안 되는 편인데 이게 작년에 나왔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공개가 돼서 작년 작품이군요. 네네. 그리고 일부 또 나라에서는 극장에서 볼 수 없게 계약이 돼가지고 OTT 오리지널로 불리기도 해서 그러니까 극장에서 볼 수 있는 행운을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몇 안 됩니다. 네, 럭키비키잖아요. 예, 완전 럭키 커버넌트잖아, 뭐 이런 건데. 네. 네. 좋은 시도였다고. 럭키 리치잖아로 할 걸 그랬나? 지나갔죠. 네, 지나갔고요. 지나간 예. 드립이었죠. 아무튼 선이 굵은 할리우드 영화를 극장에서 보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저도 예매를 해놨고요. 네. 그래. 좀 대형 상영관에서 한 200석 넘는 상영관에서 200석 이상이면 대형이라고 보나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요새 영화관이 100석도 안 되는 많아요. 좌석수가 100개도 안 되는 상영관이 많아서 진짜로. 네. 제가 이 고양시로 이사 온 지 이제 1년 3개월 정도 됐는데 그때는 제가 주 영화관이 CGV 왕십리였거든요. 거기는 기본이 200, 제일 작은 애가 200이고 그쵸. 한 400석도 많고 IMAX도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이 동네 이사 오니까 뭐 140석, 80석 이런 데도 많아요. 140석이면 대형이죠 요새는. 그런가요? 네. 추세가 작아지고 있는. 네, 작고 뭔가 좀 이렇게 좌석을 리클라이너로 바꿔서 더 이렇게 약간 가격 인상을 시도하는. 그러니까 큰 상영관일수록 적자 규모도 커질 수 있으니까 그렇구나. 그렇죠. 좌판율이 안 나오니까. 네, 아무튼 큰 상영관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네, 빅스비가 참여를 했네요. 네. 이렇게 세 편. 네, 해야 할 일, 아버지의 세 딸들, 더 커버넌트. 네. 한번 봐보세요. 네. 생각보다 괜찮을지도. 예. 괜찮다라고 해야죠. 제가 본 것처럼 얘기해야죠. 안 봤는데 어떻게 괜찮다라고 합니까? 그건 진짜 사기고. 본 것처럼 얘기해야죠. 그건 사기죠. 뭐 어디 물건을 판 건 알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금액적 손해를 입히진 않았잖아요. 그럼 해도 됩니다. 근데 그 트레이더 분들도 이거를 사시는 게 좋다라고 하지 사세요라고 안 하지 않지 않나요? 투자 권유할 때? 그렇긴 하죠. 예.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분들이. 네네. 왜냐면 저도 책임지고 싶지 않아서. 네. 아니 뭐 주식 사면은 뭐 금액적 손해가 따라오지만 영화 본다고 해서 뭐 손해가 막심하진 않잖아요. 근데 요새 또 극장 관람료가 요즘에는 또 그렇죠. 영화 한 편도 소중하게 선택하고 보시니까. 네. 그냥 보세요. 그냥 추천한 건 아닙니다. 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분의 선택이라면 저는 뭐 괜찮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제 또 수많은 그 큐레이팅 경험을 통해서 선정한 작품이기 때문에 이런 큐레이팅을 하고 있는 우리도 사실은 이 작품을 안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 더 커버넌트 예매해놨어요. 하나는 그래도 했군요. 양심상 세 개 중에. 그 CGV 왕십리에 제일 큰 일반관이 있어요. 326석짜리. 제가 되게 좋아하는 상영관입니다. 그 아이맥스 바로 옆에 있는 상영관인데 거기에 한 타임이 열렸더라고요. 또 한 그건 못 참기 때문에 예매를 해놨습니다. 사실 그 CGV 왕십리에 대한 제 추억이 제일 많은데 아마 제가 제일 많이 본 영화관일 거예요. 그렇죠. 제가 제일 그 400석짜리 그 관을 제일 좋아하는데 아이맥스 이런 것보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H11열을 제일 좋아했어요. 거기가 이제 핫스팟이죠. 그러니까 H11열부터 이제 사이드 좌석이에요. 근데 CG 왕십리는 사이드 좌석이 중앙으로 살짝 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스크린은 향해 있죠. 예. 그래서 사이드 좌석인데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 좋은 점이 뭐냐면 사이드 좌석이라서 주변에 사람이 많이 안 왔습니다. 그렇죠. 여유 공간 확보. 사실 하나 더 좋은 점이 뭐냐면 대각선으로 살짝 틀어져 있기 때문에 발을 뻗기가 좀 편해요. 그렇죠. 그렇다고 발을 뭐 올릴 경우도 가끔 있었던 것 같아서 죄송하고 어쨌든 발을 뻗기 좀 편하다.
그런. 그리고 CGV 왕십리가 전체적으로 다 좌석 단차가 어느 정도 좀 있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예, 관객분들이 이런 앉아 건 있을 저는 때 좀 관심이 없다. 잘 느끼지도 못해요. 근데 얘는 이런 걸 느끼고 느꼈잖아요. 있다. 다리 픽이 좋았다며요. 단차는 몰랐어요. 그게 이제 단차니까 좌석과 좌석 간의 간격이 넓으니까 다리 피기가 좋은 거죠. 저는 제 다리가 길구나 나름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네네. 단차가 그런 거군요. 그래요. 이제 첫 큐레이븐 큐레이븐 첫 에피소드 처음 해봤는데 네. 뭐 좋은데요? 생각보다 34분에 끊었습니다. 네, 간결하게 했죠. 예. 좀 사실 너무 장황하게 소개해봤자 이 정도가 딱 의미가 좋아. 없어요. 예. 어차피 볼 사람은 보고 안 볼 사람은 안 보겠지만 이 정도가 좋은 게 딱 지하철에서 이동할 때 딱 그렇죠. 딱 좋아요. 네, 어디서 이동할 때 이 정도. 네. 딱 좋지 않나 네. 생각이 들고. 뭐 소감 해보자면 짧게. 재밌었고요. 또 네. 빌바오님이 리액션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했고 네네. 또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이래서 재밌었습니다. 이래서 재미없었습니다. 이런 후기가 또 올라오면 좋겠다. 네. 그리고 소박한 소망을 한번 가져봅니다. 큐레이븐 믿고 샀다가 사진 않고 믿고 티켓 샀는데 티켓을 샀다가 네. 뭐 나름 좀 실망했다. 그런 것도 좋고 뭐 그것도 괜찮습니다. 네. 뭐 반영하고 이런 어떠한 의견도 환영을 하고 또 내가 이런 거 재밌게 봤는데 한번 큐레이븐 코너에서 다뤄줬으면 좋겠다 하는 작품들도 얘기해 주시면 반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제 방송에서 굳이 사연 달라고 얘기 안 하는데 큐레이븐의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재밌게 꼭 물론 이제 시의성 있는 컨텐츠를 하겠지만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으려고 해서 뭐 봤는데 뭔가 많은 사람들이 안 본 것 같은데 나만 알고 싶지 않다라는 작품들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브님의 큐레이션을 보면서 좋은 게 일단은 괜찮은 큰 영화들도 놓치지 않지만 그쵸. 중간중간에 샛길이라고 느껴지는 어떤 주목 같지 않지만 괜찮은 작품들 이런 게 하나씩 있어주면 좋거든요. 그쵸. 제가 항상 추구하는 게 이제 어떤 시네필인 척하는 영화 좀 보는 척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근데 너무 어려운 걸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뭐 장릭 고다를 할지 뭐 어떤 뭐랄까요 뭐 루미에르 형제랄지 이런 것까지 갈 필요 없고 요 정도 한 스텝 정도만 그렇죠. 더 나가주는 정도가 딱 아는 척하기 좋거든요. 사실 이 심화 단계라고 하는 게 갑자기 심화해 버리면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뭐 영화를 소비하는 우선적인 덕목에도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럼요. 하지만 한 걸음씩 베이비 스텝. 베이비 스텝. 맞습니다. 천천히 다가가다 보면 언젠가는 또 내가 영화를 보는 시야가 이렇게 넓어졌네. 취향이 또 한 걸음 더 또 다양해졌네. 이런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발짝 정도만 더 나갈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선행 학습이 제일 좋은 느낌인데 그런 큐레이션의 어떤 성향이 좀 드러나는 그런 첫 회차였던 것 같습니다. 재밌는데? 다행이네요. 좋아요. 그리고 오늘 날씨가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녹음도 상당히 쾌적하고. 그렇죠. 저희 뭐 지난 녹음할 때 막 에어컨 꺼지고 이랬잖아요. 지난 녹음은 거의 야외 녹음이었죠. 그래서 지난 녹음 사실 약간 그 영화에 대한 평이 안 좋은 것도 사실은 그 기온이 찜통 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그랬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상당히 상큼하고 이래가지고 좋지 않나. 자주 뭐 꼭 영화 정보가 아니더라도 뭐 다양한 이야기들로 큐레이븐은 꾸려갈 예정이니까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라디오스타가 점점 커져서 이제 메인이 된 것처럼 큐레이븐이 어디영점을 넘어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넘어설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넘어설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조금 마음이 심란할 뻔했는데 제가 듣고 아무리 그래도 넘어설 수 있겠어요? 아니 저는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이었어요. 빌바오님이나 주변 분들이 터는 게 더 재밌지. 여기서 넘어섰다고 하면 그것도 그 청취자 기만이죠. 근데 이 본편보다 이게 더 재밌더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다수가 아닐 것이다. 저희가 대중방송인데 모릅니다. 근데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재생수가 궁금하고요. 사실은. 이거 내가 썸네일을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고민이네요. 제가 소개한 영화 3편 포스터로 하면 어떨까요? 근데 그 틀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고민이네요. 그래요. 뭐 알아서 좀 그 양식 만들어봐요. 템플릿. 그런가요? 대충 그냥 파워포인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뭐 아무튼 뭐. 만들어봐요. 뭐 하나만 해줘 하나만. 대충 해줘. 대충 해줘. 파워포인트로 그냥 대충 해줘. 뭐 아무튼 마무리할까요? 이게 또 업무 분장 얘기는 또 민감하니까. 민감한 건 아니고요. 너무 사적인 얘기라. 편집 내가 하는. 이건 뭐 이제
마이크 끄고 해야지. 청취자분들도 왜 이렇게 질척거려 이렇게 해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끝낼게요. 네, 감사합니다. 큐레이븐이었어요? 큐레이븐이었습니다. 여러분 마무리 멘트, 오프닝 멘트 이런 것도 다음에는 좀 2회 때 네네네 그 라디오 느낌으로 네네 해가지고 해보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다른 음악도 깔아주십니까? 아니요, 그렇죠.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편집에 수고 드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큐레이션 아니지 큐레이븐 1부 어떠셨는지 네, 반응 남겨주시면 네, 이분이가 아주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lack